신경이 눌리고 있고 신경이 자극으로 인해서 신경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두 가지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기다렸을 때 뭔가 저리면 저려요? 아니요. 네, 저리지 말아야죠. 여러분, 젊어서 손목 아픈 거 그냥 넘기면 나중엔 문 손잡이도 못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없이 해결하는 의학정보 콘텐츠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하루 종일 키보드에 스마트폰에 청소에 운전까지 우리 손목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통증왕에서는 젊을 때 그냥 참고 넘긴 손목 통증이 어떻게 수술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수술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사실 젊을 때 손목이 아픈 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잠깐 무리해서 그런 거야, 뭐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넘기시던데요? 네, 맞아요. 되게 이제 젊었을 때는 손목 아프면은 컴퓨터 많이 해서 아프거나 뭐 무리해서 일하면 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좀 쉬다 보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겉으로는 뭐 좋아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은 속으로 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오히려 손목에도 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쉬었다 그래서 낫는 게 아니다. 벌써 무섭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젊을 때 더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물론 뭐 젊었을 때 더 위험하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닌데 네. 이렇게 뭐 한번 생각하죠. 휴대폰 충전 단자를 생각해 보면 처음엔 케이블이 딱딱하고 잘 꽂잖아요. 네. 근데 몇 번 자꾸 꽂다 꼈다 하면은 이제 좀 헐거워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막 헐거워지면 막 꼈다 꼈다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잘 안 되니까 막 꼈다가 뺐다가 이리 네. 돌려보고 반대로 돌려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망가져서 뭐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도 맞아요. 있죠. 정말 많습니다. 물론 몸이 꼭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손상을 받고 손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충분한 원인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찰떡 비유로 또 휴대폰 충전기랑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목은 매일 쓰는 부위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손목은 밥도 먹을 때 써야 되고요. 일할 때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위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속 쓰다 보면은 인대의 문제가 점점점 신경의 문제로 옮겨가고, 손목에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신경은 그 손목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손으로 쫙 퍼지게 돼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인대를 싸고 있는 막들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돼요. 그 다음에 점점점 신경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나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요, 원장님, 젊었을 때 손목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과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이 손목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 원인이 조금씩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죠. 네. 반복 사용, 과사용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컴퓨터 같은 거 쓴다든지 애기를 돌본다든지 그렇죠. 많이 쓰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힘줄염 같은 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분들의 손목이나 이런 데 통증은 신경을 압박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정중신경을 압박으로 해서 신경에 통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원인이 다르고요. 네. 증상도 다르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주로 양쪽 옆으로 아프고,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현 쪽으로 저려오는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인대라든지 그런 관절의 통증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원장님, 이게 단순히 지금 내가 느끼는 손목의 통증이 힘줄의 염증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이 질환 자체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티넬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위가 좁아져 있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탁탁탁 치면 찌릿찌릿해요. 그러면 신경에 염증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중신경에 이상이 있는 터널 증후군의 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검사는 또 어떤 검사가 두 있을까요? 번째 검사는 팔렌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서 손목을 꺾어주고 등을 맞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기다렸을 때 뭔가 저리면? 저려요? 아니요. 네. 저리지 말아야죠. 멀쩡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역팔렌 검사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손목을 당기는 거죠. 손목이 이렇게 직각이 그쵸. 되면서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검사 중에 한두 개라도 나타나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있고 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신경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쉬거나 그래서 좋아지지 않고 이쪽 부위를 잘 치료를 해서 신경을 안정시켜야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오셔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고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원장님, 이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순간에도 손목 통증을 계속해서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기 치료, 그리고 손목을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 써야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압박대라든지 손목 보호대를 하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충격파 같은 치료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휴식을 반드시 하시고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지 충분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휴식과 조기 치료, 이 두 가지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언제나 그렇듯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네. 평소에 나의 손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목은 뭐 정말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반복적인 손목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타이핑의 직업인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손목을 꺾이지 않게끔 손목 받침을 한다든지요. 또 스마트폰 할 때 어떤 분은 한 손으로 이렇게 꺾어서 막 이러잖아요. 저요. 아무래도 손이 이렇게 접히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뒤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틀리는 증상을 피해야 돼요. 또 1시간 정도 한 후에는 손목도 풀어주고 거꾸로 이렇게 스트레칭, 그 다음에 찜질도 좀 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조그맣게 휴식을 취해줘서 결국 심하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손목 통증과 그리고 저림에 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손목 통증을 방치할 경우에 그 통증의 종착점은 수술이 될 수 있지만 초기에 잡으면 대부분 수술 없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손목 통증은 통증이 한번 생기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완전히 손상을 예방하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미리 예방을 하시고 통증이 오지 않게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